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으로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이 배당락이었고 그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불안정할 거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의외로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오후장이 더 탄력이 붙었고 결과적으로 맑았던 시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코스피를 보면 오전장에는 좋지 않았었지만 오후장이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고 동시호가에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종가가 최고점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3% 급등과 함께 거의 종가가 최고점에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대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급등이 나왔죠. 일단 이 종목은 반도체용 희귀가스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고 그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크게 빠진 종목 없이 2차전지 소재 기업이라든지 로봇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일부 반도체 종목들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확실히 오늘은 배당락이다 보니까 그동안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었던 금융투자 오늘은 4,500억가량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반대로 근데 외국인 쪽에서 오히려 배당 기준을 넘은 시점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큰 매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상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보다 큰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1%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외국인이 3천억이 넘는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래도 워낙 많은 매수가 들어왔었고 또 삼성전자보다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조금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오늘 급등이 나왔었던 포스코홀딩스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죠.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DX. 일단은 세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이고 외국인의 전체 매수 물량이 코스피 내에서 2,3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3,2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결국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기관은 ETF 쪽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 밑에 셀트리온, SM 이런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지수 상승에 베팅을 했었죠. 그리고 바이오 쪽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해외 증시를 살펴볼게요. 자, 어제 나스닥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올해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0.5%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4% 상승과 함께 올해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올해 신고가는 아니었지만 0.4%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을 보면 월봉으로 볼게요. 참 흐름을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장기 투자는 역시나 미국 쪽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21년도에 16,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10,000포인트까지 거의 40%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지수의 하락이 나왔었다면 2023년이 되어서는 거의 85% 이상은 근접하게 만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에는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기대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국내 시장은 참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S&P 500은 거의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연평균 S&P 수익률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에 1920년부터 추적을 해본다면 연평균 7%에서 한 9% 정도? 100년 동안 평균 정도 이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본다면 조금은 내가 먼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노후를 준비해보겠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ETF 쪽이라든지 또는 개인연금도 S&P로 추종하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조로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 어제 반도체 지수가 1.8%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나스닥이나 S&P 500은 21년도 고점, 이 고점은 돌파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지수는 어제 1.8% 급등과 함께 올해 신고가가 아닌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본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는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고, 대만도 고점을 돌파하고 나니까 위에서 새로운 흐름이 나오고 있죠. 또 중국 증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은 아무래도 배당락인 만큼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던 물량들, 그 물량들이 꽤나 나올 수도 있었던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수급을 살펴보니까 물론 기관의 수급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12월 들어서 오히려 외국인보다 더 많은 수급이 들어왔었고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꽤나 크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평소처럼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당락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주가의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오는 사례가 많았었고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기술주들, 반도체라든지 또 어제 약세 흐름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두 업종 모두 오늘은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반도체를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그래서 기술주 안에서도 역시 반도체 업종이 가장 흐름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시는 것처럼 장기간의 박스권, 이 구간에 매물대가 벗겨진다면 악성 매물들은 줄을 수가 있고 단지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차익 실현 매물들, 그런 물량들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에코프로도 올 초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정말 다이렉트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만큼 반도체 업종은 필히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자, 삼성전자도 역사상 신고가는 아니지만 올해 신고가를 확연하게 경신하면서 월봉으로 볼까요? 내년 시장을 8만원을 터치해볼 수 있는 새로운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신고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상승이 나오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많은 기술주들이 포진해 있는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그런 지수들에 비해 더 좋은 흐름이 나올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실적이 개선이 되었을 때 그때 보고 들어가면 늦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보시더라도 2019년도 당시 이때가 영업이익이 가장 저조했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을 때는 2018년, 이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본다면 18년도에 주가의 상승이 나와야 되고 19년도는 주가의 하락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상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차트를 보면 자, 역사상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2018년도, 이때는 1년 동안 주가의 하락이 나왔었고 오히려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었던 2019년도, 그때는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히 실적이 좋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거기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때가 역사상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보면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추정치를 보면 한 해 동안에 7조 3천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영업이익이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읽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올해 삼성전자는 가장 늦게 감산을 했었고 그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낸드라든지 D램 가격들 3분기부터 반등이 나왔었고 또 최근에 AI를 비롯해서 온디바이스 AI까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파악해 본다면 영업이익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관점을 적용시켜 본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8년도와 19년도 그때의 사례를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내년은 정말 좋을 것이다, 마이크론 CEO의 이런 발언이 있었고 아울러 2025년에는 최고로 좋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하반기도 2019년도처럼 그때의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면 더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다소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내년 시장의 주가의 조정이 나오던 한 차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던 너무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오늘 새로운 기사를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 하이닉스에게 선수금을 지급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선수금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엔비디아에서 HBM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메모리 반도체 기업 쪽에서는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서 조금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금을 지급했다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리고 주봉상의 차트인데 제가 HBM 쪽과 관련된 기업들을 몇 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또는 HPSP 이런 기업들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HBM용 테스트 핸들러를 제조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넥스틴, 이 기업은 HBM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량주 외에도 조금은 작은 기업으로서 이런 기업들도 알고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수의 신고가라든지 또 삼성전자의 52주 신고가까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때문에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는 언제쯤 조심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힌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은 꼭 참조를 해보시고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그 정도의 사이클을 두고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자, 월봉으로 보면 처음에 2008년에 출발해서 한 4년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3년 정도 기어갔고, 이때는 2년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2년 정도, 이때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도 저점을 여기서 잡는다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만큼 그 사이클의 주기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서 충분히 2년 동안 시장이 눌렸으니까 과거 사례를 적용해보더라도 내년 시장을 8만원을 넘어서 한번 전고점도 도전해볼 수 있는 흐름이 어쩌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올해 마지막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